확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란과의 협상, 종전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도 한 1.2% 정도 오르고 있고 우리 넥스트 거래소도 오르고 있는데 약간 느낌상 윗꼬리가 달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세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예, 오늘 내일 정도만 행복하지 않을까. 길어야 한 3일 뭐 예. 내일까지. 예, 이미 이제 이거는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던 부분이었고 결론이 언제 나느냐 이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올 때 뭐라고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남부를 또 폭격해가지고 이게 될라나? 뭐 이스라엘이 또 방해를 하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화내는 네. 경고의 말이 막 쏟아져서 텄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뭐 지난주에 이제 그 카타르가 이제 파키스탄,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카타르가 넘어갔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타결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 타결을 발표했는데 이게 SNS로 얘기한 거라 이거 믿을 수가 있나 그랬더니 이란 국영 TV가 또 보도를 했어요. 미 이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불가피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네, 피력한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최고 지도자가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혁명 수비대는 아니다. 뭐 이러고 또 뭐 또 그 의회나 이제 국회 그 의회가 아니라 이제 정부 쪽에서는 또 대통령 쪽에서는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하메네인가요? 그분이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체결이 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WTI가 뭐 80불, 81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열리자마자 지금 보면은 아마 예, 오늘 유가가 81불대 있네요. 아까 제가 봤을 때 80.96 뭐 이랬었거든요.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외환 환율이 이건 변화가 거의 없네요. 1,518원대. 환율은 아마 근데 이 8월 정도 되면 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법인세 예비 납부 이것 때문에 좀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좀 미리 내면 좀 깎아주니까 기업들은 무조건 냅니다. 예.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것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다우 뭐 S&P 500 이게 의미는 없어졌어요. 근데 금요일도 우상향했었고 금요일은 미국 시장 그냥 스페이스 X였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엄청난 거래량 돈이 다 주 블랙홀로 빨아들였는데. 5억 주가 그랬어. 5억 주. 근데 그만큼 근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가지고 네. 좀 이제 그다음에 좀 빠지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뭔가 시간에 의해서 또 올라가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은 차트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예, 위아래로 막 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익 실현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더 좋다고 보는 쪽도 있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진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은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서 그동안 팔았던 거다 반도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다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돌아올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관들 자금이 들어가겠죠. 지수 편입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4.434까지 떨어졌고요. 4.4%대 더 떨어져야 돼. 4.3까지 떨어져야 좀 좋아질 것 같고. 금요일 날 EWI는 약간 약보합, 약간 혼조세였어요. 우리 야간 선분은 올랐었고요. 2.4%.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올랐고요. 마이크론은 빠지고 시게이트는 급등하고 샌디스크도 급등하고 D램은 또 빠졌습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는 뭐 강보합이었는데 여기 CPU 관련주들은 또 많이 올랐어요. 6%, 4%, 11%. 그래서 올해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게 지금 ARM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아니라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반도체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삼성전기 금요일 날 막 걱정하시잖아요. 남들 다 올라갈 때 빠지니까 열받아가지고 다들. 목표가 240만 원. JP모건이. JP모건이 썼으니까 또 약발 좀 받겠죠. 네. 내용은 별거 없어요. AI 서버용 MLCC, 실리콘 캐패시터, 기판 사업 호황. 이런 건 나도 쓸 수 있겠다. 요것 이제까지 때문에 나왔던 얘기들이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이 걱정하실까봐 또 이거 물리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 왜냐면 좋게 생각해가지고 막판에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네. 외국인들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다 이거만 샀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기관도 네이버, 네이버를 좋아하네 애들이. 그렇죠. 삼성전자, SK웨어,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 다 하나 껴있네요. 이 정도고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도 다 여기 다 반도체, 로보티즈 하나 빼고 기관은 싸그리 다 반도체, 소부장.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그렇게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좋다 그러니까 다 글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아. 그냥 네. 앞으로 여기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조금 더 네. 수급이 올 것 같아. 그럼 맞습니다. 먼저 가는 전략 정도. 근데 사실은 또 단순하게 그 KLA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미국 장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쪽 거 보고 미국 시장 거 보고 거기도 밸류를 더 주기 시작하니까 뭐 투자 사이클 들어간다고 보고 사는 거죠. 그렇지. 뭐 그렇게 뭐 머리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확실한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도주, 믿을 만한 선도 세력 그쵸, 이런 게 그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실력 있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 눈치 보다가 어디 쪽에서 확 사면 그치.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뭐 결과는 안 좋지만은 그 뭐지 그 캐시우드 캐시우드 그런 ETF처럼 예. 확실하게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돈나무니 펀드나 ETF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돈나무라고 하면 왜 자기가 돈이냐고 그랬다는데 캐시인데 자기는 캐시가 아니라 하여간 한국 발음을 이해 못하셔가지고 현대차 또 썼습니다. KB가 요즘 열심히 해요. 목표 주가 120만 원 유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멀티플을 12개월 포워드로 33배까지는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지금 최근에 영상들을 보니까 하드웨어 제어 성능과 보편 지능 확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게 보여준다. 이게 아틀라스가 TV를 축구 경기를 계속 보다가 보고 그걸 학습화해서 공을 찬답니다. 네. 뭐 뒷발로 막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발을 꽈서 그게 TV를 보고 학습했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능성 여기 이제 이 정도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겠냐에 대한. 근데 이번에 그 시축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축 안 했잖아요, 그죠? 뭐 시축 때문에 단기에 급등하면 그것도 약재예요. 그렇지. 근데 휴머노이드 점유율은 2035년까지 60%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 냉장고 옮기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좋다. 기능이 현대모비스. 그렇죠.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 AI 볼터 주게 추진했습니다. 뭐 협력도 잘하고 있다. 또 이것도 걱정하실까봐 KB가 따라 썼어요. LG 이노텍. 200만 원이지. 저 차트 보니까 LG 이노텍 이제 사고 싶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밀던 곳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없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 예상한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소캠2 GDDR7용 AI 기판과 서버용 FC BGA 기판이 미국 주요 고객사 투자비 지원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중장기 실적 개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캠2는 이거 꽂는 거죠. 그렇죠. DDR7도 이게 붙이는 건데 옆에 이게 이걸 꽂는 기판 큰 게 FC BGA입니다. 이 큰 바닥 4개 들어가는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FC BGA인데 그게 수요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 그 당연히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이쪽이 쇼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 자체가 지금 그 쇼티지 상황인 거지. 맞습니다. 그 기판이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이 FC BGA가 제일 큰 거예요. 대면적.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네. 그냥 우리 컴퓨터 열면 바닥에 큰 녹색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역할을 하는 게 FC BGA입니다. 요새는 저 뭐지 그 컴퓨터 이게 뭐라고 외장 이게 다 투명으로 해가지고 다 보일 건데. 보이죠. 요즘에 그것도 이렇게 보면. 유행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그 뭐 반짝반짝 불도 들어오고. 그렇죠. 쓸데없는 전기를 쓰죠. 눈부셔. 팬도 막 돌아가고. 팬은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을 좀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캠 같은 걸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LG노텍 물리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 당연히 반도체가 좋겠죠. 좋은데 지금 더 좋은 건 이슈만 좀 말씀드릴게요. 리노공업 결국엔 팔았던데요. 그래요? 네. 그거 안 한다고 안 취소하지 한다고 않았나? 그 뻥카를 날렸는데 이채윤 씨가 10% 그런 거 예,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팔았다고 나왔어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올라간다. 소유주익수 변동. 예. 그러니까 악재가 해결된 거니까. 약재 해소로 그냥 예, 다시 반등 나오는 것 같아요. 악재 해소로.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12만 원 가서 또 한번 테스트 하겠죠. 예, 여기 가서 또 이제 더 갈 수 있을까? 뭐 이제 뭐 밸류 계산하고 막 하게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악재가 해소됐다.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2차 전지 이제 봐야 된다. 오늘 2차 전지 흐름 좋아요. 좋죠. 왜?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차트가 부담이 없어졌어 갑자기. 많이 빠졌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보고서도 NH에서 LG 엔솔이 탑픽이다 그러면서 또 보고서 업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조정받았던 놀랬던 전기 다시 올라오죠. 네, 전기. 삼성전기. 삼성전기. 그럼 LG노텍도 아까 다시 보이고 LG노텍 이런 건 이제 진정 차원에서 LG노텍도 한 4% 정도 반등 나오고 있죠. 삼성 SDI를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먼저 한 60만 원대 치고 올라가야 나머지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전반에서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예, 2차 전지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왜 전쟁 끝났는데 2차 전지가 올라요? 그냥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이제 식상하잖아요. 이제 네. 다 이제 좋은 거 알고 다 한데 네. 많이 올랐다. 네, 그게 또 같이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매물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근데 싸다. 오늘도 삼성 그 SK증권 한동연구원이 6배 말이 안 된다 지금 이거. 전쟁 끝나면 그냥 전쟁 끝나기 전에 쓰신 것 같은데 이건 밸류가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세철 전무님이 또 그 CT에 또 영상을 또 주말에 녹화한 걸 또 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10배는 무조건 간다. 10배는 이제 PER로 봐야 된다. PBR로 보는 시대는 끝났다. 끝났다. 예. 그럼 10배면 지금 룸이 얼마 정도 남은 거지? 지금 6배니까 한 40%. 아니지. 40%가 아니지. 그렇죠. 한 거의 80% 80%가 80% 80% 올라가는 거니까 예. 여기서 곱하기 2 한 다음에 좀 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00만 원 얘기가 나온 거야. 예, 그러면 이제 380, 400. 삼성전자는 한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까지는 그냥 가겠네. 그죠? 예, 뭐 하여간 그런 건데 오늘은 또 전쟁 끝났다고 하니까 삼성 E&A가 15%. 세죠? 예. 세네. 삼성 E&A, 현대건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E&A가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설기계 있잖아요. HD 여기는 실적 좋은데도 괜히 전쟁 이슈에 휩쓸려가지고 이것도 9% 이상 올랐습니다. HD 건설기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잘 봐야 된다. 지금 실적이 유럽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인프라 건설 엄청 하고 있다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탱크를 지나가 보려고 했더니 도로가 무너져. 이게 하중을 못 버티는 거야. 그렇지. 철도도 너무 약해. 이게 하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탱크를 싣고 다녀도 철도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기반이. 인프라에 대한 예. 하여튼 전쟁을 이제까지 상정을 안 해놨었으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정확해요. 저것들이 그동안 꿀 빨았다 우리 때문에. 뭐 이런 너무 것들이. 그때다 돈을 투자 안 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중동 쪽에서도 실적이 좋답니다. 이 굴삭기가 많이 팔린대요. 아 근데 오늘 현대건설은 오히려 좀 빠져요. 현대건설 좀 미리 좀 올랐죠. 16% 금요일 날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럴 때는 DLENC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란이랑 친하잖아요. 예, 12% 올라가죠. GS도 오늘 한 12% 올라가. GS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전에. 바닥에서 딱 터나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건설주 전반은 좋은데 현대건설은 조금 밀리는. 현대건설은 또 금요일 날 많이 올랐어요. 예, 금요일 날 거의
28%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올라오는 게 삼성물산은 뭐 약간 전설주랑 삼성전자 지분 뭐 이것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죠. 스퀘어가 금요일날 사상 신고가를 냈는데 더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게 스퀘어다 뭐 그러게.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또 PR로 따지면 또 아직도 낮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주사니까. 지주사나. 그러니까 이제 스퀘어가 올라오는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꽉 차면 스퀘어를 산답니다, 그냥. 삼성전자 꽉 같은 차면 주식이다 생각하고. 꽉 차면 물산이랑 생명 사고. 네이버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기관이 샀는데도 3%.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가야지. 뭐 급등하면 또 막 팔아대고 막 난리 나죠. 그러게. 삼성 SDI 오늘 58만 원대를 안착시켜 주느냐. 또 장중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한미반도체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그 500억 투자한 거. 스페이스X. 그 매수 완료에 따른 재공시 해가지고 나왔네요. 미래세도 못 받았는데. 매수 완료했다고. 그렇죠.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랑 스페이스X랑 친하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래상으로 뭔가 연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더 가겠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135불에 받았으면 뭐 얼마 수익도 안 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막 진짜 몇 배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스페이스X와의 관계를 더 그치.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테라팹에서의 어떤 역할, 어쨌든 패밀리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는 또 한번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밥 한번 먹어요. 이거 관계자분과 너무 알아서 저는 이 주식을 한 주도 못 사요. 그렇지. 저기 모르는 게 오히려 그치. 나을 수도 있었는데. 피곤해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식구들조차도 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해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물산 여기 오늘 보면은 한전도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한전 왜 올라올까요? 유가가 빠지면 원가가 줄어들 수 있다. 가스 가격도 좀 내려오겠죠. LNG 이런 것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고 대한항공도 금요일 날부터 좀 움직였는데. 그렇지. 이제 유가 떨어지면. 한 5% 올라오죠. 대한항공도 올라오고 있다. 근데 그 뭐지? 지난주 금요일날 그 우리기술이 상한가 가면서 이거 원전주 쪽에 뭐가 있나? 우리 기술이 금요일에 상한가 왔는데 그렇죠. 무더기 상한가 같잖아요 원자력. ETF 리밸런싱. 그냥 리밸런싱 차원인 것 같아요. 좀 적어서 이쪽으로 산 것 같고 BHI 오늘 빠져요. 근데 이게 그때 야간에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BHI가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올라오죠. 오히려 올라온 게 없으니까 오늘 10만 원대. 제가 어제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요게 11만 원대까지 안착을 하면 더 갈 거다. 거기까지는 일단 땡겨 놓으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예언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측이 적중하고 있다. 그렇지.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정쟁 끝내줘가지고 그러게. 이게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좀 미국에서의 그 지지도랄까 분위기도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요? 좀 좋아지겠죠. 거기다 좀 뭐 UFC에 뭐 해가지고 또 좀 스스로 좀 펌프질 좀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거 모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이 분위기를 끌고 가면.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케빈 워시가 이제 이번 주 18일이죠. 16부터 해서 이제 18일까지 이제 하니까. 어떤 말을 할까? 상당히 좀 궁금해. 근데 이제 케빈 워시 가지고 이제 얘기가 다들 이제 주목하는 게 많은데 일단은 유동성 공급하는 부분들, 채권 사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번에 할 겁니다. 아직은 할 걸로 보이고 아직은 케빈 워시가 연준 위원들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제 뭐 햇병아리인데 거기 지금 파월도 있잖아요. 그렇지. 파월이 또 버티고 있는데 퇴임 안 했습니다. 거기 위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 중요 뉴스 중에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는 그래서 이번 연준은 점도표랑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이제 앞으로 자기는 소통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는지를 케빈 허시의 워딩에 집중하겠죠. 예, 뭐 그리고 지금 근데 뭐 그 절삭 평균, 뭐 절삭 그 한 핵심 코어 지표의 물가 지표는 여전히 안 좋다. 내려가고 있다. 안 좋다는 게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이번에 사실 뭐 그냥 예상치 부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전됐으니까 달러가 이게 유가가 빠질 거라는 게 앞으로 예측이 되면 그 일시적이다라고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4월, 5월 튄 게.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전기를 발전원을 봤더니 올해 생산량에 그 발전소를 건설한 거 있잖아요. 90%가 태양광이랍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태양광 OCI 홀딩스 뭐 이런 거가 갈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 많이 빠진 산일 전기를 봐야 됩니다. 빵 올라오죠. 예.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전력기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LS 일렉트릭도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돌리려고 애쓸 거다.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해서 조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조선 전력기기는 다 올라오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올라오고 있고 자, 조선기자재도 세고. 여기는 선하나 제가 거들었는데 여기 넘어가면 추세가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주들도 올라오죠. 4% 현대중공업 올라오고 한화, 오션,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4.6%. 삼성중공업 좀 억울해요. FLNG 팔았는데 왜 이 주가 빠져 오히려. 그러니까. 황당하죠. 예. 황당하면 결국엔 정상화된다. 3만 원대까지 다시 도전하겠죠. 예. 지금 이슈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아. 미국 내에서의 그 뭐지? 미국 외에서 지은 거에 대한 그 아직은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거. 그랬죠. 군함 관련돼서. 그 이슈가 좀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엔진주가 확실히 세네. 조선주보다. 그렇죠. 예. 항상 기자재가 먼저 움직이니까 한화 엔진. 그리고 한화가 특히 좀 세고. 한화는 필리 이제 역할이겠지. 있고 그다음에 KDDX라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 수주했죠 이번에. 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보통 현대가 하는데, 이번에 하나가 가지고 갔네 이런 느낌이죠. 그것도 차세대 거라. 그렇지. 원래 한화, 그러니까 예전에 대우조선소가 정말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게 잠수함 쪽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엔진 관련된 종목은 뭐 여기 딱 3개 있는데. 주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화 엔진 사시는 게 제일 맞다. 엔진주 하나 사실 거면.